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89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항상성은 여기서 뭐래요? 지금 가족 항상성은 변화에 대한 저항이래요. 그죠? 변화에 대한 저항으로 인해 원래의 상태를, 그러니까 항상 유지하자. 그래서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향을 의미한다. 가족 항상성은 뭐라고요? 변화에 대한 저항으로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향을 의미한다. 그죠? 원래 상태를 유지한다. 그럼 가족 규칙은 뭐예요? 가족 규칙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과 의사소통과 행동을 조절하는 포괄적인 기준과 지침을 의미한다. 가족 규칙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과 행동, 그죠? 의사소통 행동을 조절하는 포괄적인 기준지침. 따라서 MRI 연구팀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가족건강연구소팀은 그죠? 모든 가족이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이 문제가 외부 개입이 필요한 문제를 여기는 방식은 어떻다? 그 반응과 대처 방식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면 역기능적인 가족은 어떻대? 어려움이 발생할 때 가족 형상성으로 인해서 역기능이 발생할 때 가족 항상성으로 인해서 종전의 반응 방식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지금 이러한 사회에서 가족의 상호작용이 정적 피드백 고리인지 아니면 부적 피드백 고리인지는 그 가족의 규칙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가족은 뭐래요? 지금 안정과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항상 그 안에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는 가족 항상성이 있습니다. 그런 역기능적인 가족은 어떻게 안정을 위해 가족 구성 간의 방향 유대를 유지하며 기존의 방식에 고집하며 변화를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대부분의 규칙은 가족 성원에게 뭐뭐 해야만 한다. 그죠? 머스트. 또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는 유형을 갖고 있어서 가족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해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 개념은 가족 규칙에서 핵심 개념은 상위 규칙의 존재이다. 자, 가족 규칙에 있어서 핵심 개념은 뭐다? 상위 규칙의 존재이다. 그래서 상위 규칙은 일반적인 규칙들을 통제하고 상위 규칙은 어떻다? 일반적인 규칙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규칙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죠. 자, 가족 규칙에서 핵심 개념보다 상위 규칙의 존재다. 그래서 일반적인 규칙을 통제, 지배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자, 그래서 이제 위계 구조는 또 뭐냐? 전략적인 가족 내에서 부모는 자신들의 역할 위치를 존중하고 자녀들은 자신들의 각자의 역할 위치를 어떻게 잘 적절히 수행을 해야 되겠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부모 세대보다 더 상위의 위치에 계셔서 어, 그리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의 세대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위계 질서가 잘 정립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콩가루 지방같이 막 그냥 허물어 있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엄마, 아빠 1세대, 2세대, 3세대 이게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계 구조에 대하여 헤일리는 위계 질서를 권한과 권한과 통제의 관점에서 설명이 되어지고요. 한쪽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가지거나, 적은 권한을 갖는다면 가족의 위계 질서가 붕괴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다네스는 돌봄과 관심의 측면, 그죠? 마다네스는 돌봄과 관심의 측면, 또 부부는 상호적으로 돌봄과 보호의 역할을 기대하고요. 또 이를 상호 적절하게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자, 봅시다. 역설적 개입.
그래서 이 중간에 보면 역설적 개입의 위를 보면 가족 구조의 안정을 위해서는 그죠? 여기서 지금 힘과 통제, 돌봄과 힘과 통제, 돌봄과 부의 측면이 상호작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역설적 개입은 뭐냐? 헤일리는 전략적 구조주의 모델에서 가족 구성원이 힘상을 힘과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자, 힘과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가족 구성원이 문제를 통해서 가족 구조를 조정하라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헤일리는 그죠? 상담자와의 상호작용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본인의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치료적, 상담적 통제를 사용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뭐예요? 내담자가 자신이 통제하는 방식에 가족 상담자가 개입하면 어떻다? 자신이 가족 내에서 행사할 힘이 약화될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족 중에 한 명이 거기서 나의 상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음을 이 가족한테 문제가 있는데, 서로 가족 구성원의 가족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 가족 중에 한 명이 가족 상담자로 개입을 한다. 그러면 자신이 어떻게 됐어? 내가 여기서 변화시키고 내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서 가족 내 생산 힘이 과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 그리고 가족 간에는 권력에 대한 미묘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는 상담자는 가족의 저항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담 치료적 이중 구속 상황을 사용해서 그저 이중 구속 상황을 사용해서 내담 자신의 행동을 포기하도록 유도한대요. 그래서 이 접근 방식은 다른 상담이 보다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활용되면서 그러니까 다른 모델을 했는데 이게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역설적 개입을 여기서는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 초기부터 적용하는 것보다는 그 후에 활용하는 것이 그다음에 이제 봅시다. 가족 개입은 뭐냐? 가족 개입은 가족 구성원이 고 항상성을 가족의 구성원들의 힘을 확보하고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가족 상호작용을 가족 게임이라 이름 붙였다는 거죠. 가족 구성원이 힘을 확보하고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가족 상호작용을 가족 게임이라 붙였다. 그래서 역기능적인 가족일수록 서로에게서 권력을 얻기 위해 가족 게임은 더욱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다. 역기능적인 가족일수록 어떻다? 이 서로에게서 권력을 얻기 위해 가족 게임을 더욱 발전시킨다. 그러니까 항상성을 하고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이 힘을 확보하고 그 원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가족 상호작용을 우리가 가족 게임이라고 이름 붙였죠. 따라서 가족 게임은 어떻다? 가족 내부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며 가족 게임은 어떻다? 가족 내부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며 발전된 일련의 의사소통 규칙과 관계 규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일련의 의사소통 규칙, 관계 규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가족 게임은 보면은 이 가족 게임은 가족 내부에서 은밀하게 진행된다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역기능적인 가족의 상호작용에서 발견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중립성, 그죠? 모든 가족 구성원과 현재 상황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거기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게 중립성입니다. 그러니까는 현재 상황을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 맑은 마음, 개방적 열린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상담자는 적인
가족의 행동을 규정하지 않고요. 대신 가족의 치유 능력과 문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돕는다는 거죠. 봅시다. 그래서 순환 질문, 그죠? 순환 질문은 뭐예요? 순환 질문은 상담자가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순환적으로 돌아가며 가족 상호작용 및 가족 관계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질문하는 방식이다. 자, 순환 질문은 어떻다고요? 상담자가 가족 구성원 전체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그 상호작용, 가족관계 자유롭게 열린 사고, 그죠? 개방적인 사고를 여기서 이어가면서 질문하는 방법이 순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인식에 대한 견해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가설 설정을 할 때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은 증상 행동이나 문제를 순환적인 관계 맥락에서 바라보게 되면서 가족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요. 이는 가족 변화와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을 개선하는데 그러니까 순환적인 맥락을 바라본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가족 문제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고 변화와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순환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표, MRI 연구팀은 지금 뭐래요? 여기서 MRI 연구팀은 가족 구성원들의 사고와 신념을 재구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증상에 대한 변화를 끌어낸다. 그러니까 사고와 신념을 재구조화하는 거죠. 재구성. 그래서 이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증상에 대한 변화를 끌어내서 해결하는 겁니다. 셀프와 마다네스 팀은 뭐라 서 모든 가족의 잘못된 그 위계 구조에 주목하고요. 이러한 잘못된 위계 질서를 변경하는 것이 1차 상담의 주요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델은 여기서 뭐래? 밀란 모델은 여기서 상담 목표는 가족 구성원들이 진행하는 부정적인 가족 게임을 조정해서 건강하고 기능적인 상호작용. 그래서 다시 한번 메마라 연구팀은 어떻다? 증상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낸다.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증상의 변화를 이끌어내서 중요. 그다음 유계질서를 변경하는 것이 1차 산의 주요 모델. 이게 잘못된 유계질서를 바로 잡자는 거죠. 헬리와 마다나스 팀은 모델을 가족 게임을 조정해서 건강하고 기능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자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상담 과정 및 상담 치료에는 뭐가 있느냐 한번 봅시다. 상담 과정. 상담 과정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전략적 가족 상담의 치료 과정은 MRI 모델, 전략적 구조주의 모델, 밀란 모델. 그래서 이 접근 방식과 관계없이 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세 단계로 일반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상담 과정, 효과 및 문제가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상담자는 가족의 문제,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평가를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전략 수립 및 변경. 전략 수립 및 변경은 뭐냐? 상담자는 전략 수립 및 변경. 상담자는 가족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략을 개발하고 제시한다. 자, 상담자는 뭐라고요? 가족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을 개발하고 제시한다. 자, 변화의 유지 및 평가. 변화가 이루어지면 어쨌든 그 지속성, 그 다음에 그 구성원들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 그죠? 사후 관리 수속 조치를 취한다. 그래서 상담 과정에는 뭐다? 평가 및 문제 명확화, 전략 수립 및 변경, 변화의 유지 및 평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이 상담 과정에서 전략적 모델에는
지금 MRI로 정신건강연구소, MRI 모델, 전략적 구조주의 모델, 밀랍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에 있어서 MRI로는 치료 과정에 대한 소개, 문제에 대한 질문과 정의를 내리고요. 문제를 유지, 평가, 치료 목표의 설정, 행동적 개입의 선택과 실행, 전략주의, 구조주의 모델은 뭐냐? 전략적 구조주의 모델은 친화 단계, 문제 규명 단계, 상호작용 단계, 목표 설정 단계, 개입의 선택과 실행. 자, 밀랍 모델은 뭐예요? 치료 전 단계죠? 그죠? 치료 전 단계, 치료 단계, 치료관 단계, 개입 단계, 치료 논의 단계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치료 기법에 있어서 역설적 개입은 뭐냐? 역설적. 그러니까 가족의 경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가족 구성원들은 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중한 엄중한 연쇄 과정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가족이 사용한 방식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 문제를 유지시키는 가족 순차관을 변화시키면서 위협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역설적 기법은 기존의 가족이 사용한 해결 방식과는 전혀 다른, 그죠? 이게 지금, 치료 기법 쓰는데 이게 안 먹혀. 그러니까 전혀 다른 전략을 계획해서 개입을 시키는 거죠. 그죠? 전혀 다른 전략을 계획하여 개입하는데, 이를 뭐라? 역설적 개입이라 하는 거죠. 역설적 개입. 그래서, 역설적 개입은 가족 구성원들의 사고, 행동 패턴에 어떻게 가족 구성원들의 사고나 의식이나 이러한 행동 패턴의 변화를 유발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돕는 역할입니다. 중요하죠. 이 역설 그래서 안 먹혔어. 그래서 전혀 다른 전략을 계획했어. 이걸 갖다 역설적 개입을 하는데 이 전혀 다른 역설적 개입을 한번 개입을 시켰더니 가족 구성들의 사고와 또 행동 패턴에 변화가 왔네요. 그래서 변화를 유발하고 문제 해결을 왔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자가 동시에 변하지 말라와 변하라는 상반된 메시지를 가족에게 전달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재정의,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재정의, 증상 처방, 제지, 고된 체험, 또 뭐가 있습니까? 지시, 가장 등의 다양한 기법이 사용되고요. 이러한 기법들은 가족의 사고 방식과 행동 패턴을 재구성하고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재구성하고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나오죠. 유발하고 문제 해결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기법들은 가족의 사고 방식과 행동 패턴을 재구성하고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접근은 전략적 모델에서 중요한 요소로서 사용되고요. 가족 구성원들이 새로운 시각과 행동 방식을 채택해서 문제를 극복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역설적 기법이라는 거죠. 자, 증상 처방은 역설적 개입 중 하나라고 그랬죠. 아까 재정의,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고된 체험, 지시, 그 다음에 가장, 증상 처방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 처방은 역설적 개입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내담자에게 증상 행동을 자발적으로 유지하도록 증상을 어떻게든 자발적으로 유지하도록 격려하거나 증상을 과제로 주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증상 처방은 뭐래? 내담자의 증상에 대한 내담자의 증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거죠. 플러스 증상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행동과 관점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증상 처방을 받은 내담자는 내담자는 상담자의 지시를 거부하고 뭐 증상을 버리거나 또 상담자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여 증상을 자신의 통제하에 조절할 수 있는 그저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 지시를 거부하거나 증상을 버리거나 또는 이렇게 순종함으로써 증상을 자신의 어떻게 되겠어요? 통제하에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게 증상 처방이에요. 그래서 증상 처방은 내담자의 증상 행동을 자발적으로 유지하도록 격려하거나 아니면 이런 증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제를 주는 기법이 증상 처방. 예시. 너무 많은 시간을 컴퓨터에서 보내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매일 잘못되는 컴퓨터 앞에서 최소 5시간을 보내보세요. 어떤 증상이 나오나 하고 증상 과제를 주는 거죠. 그래, 너 컴퓨터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너 매일 컴퓨터 앞에 가서 한번 최소한 5시간을 보내봐.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 그래서 이 증상을 과제로 주는 기법이 증상 처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뭐냐? 인도 방법 치료자로서의 관심은 전략적 구조주의 모델에서 주로 가족 내 잘못된 위계 질서를 조정한다. 위계 질서를 조정한다. 그래서 상담자는 여기서 가족 구성원의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방식. 이게 지시. 그치? indicate. 그래서 지시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또는 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방식이 지시적 방법. 그러면 첫 번째 방식은 이러한 증상과 관련해서 유괴 질서를, 그죠? 첫 번째 방식은, 유괴 질서를 조정하기 위해서 특정한 행동을 권고하고 지시한다. 예를 들어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존대어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지냈다. 유괴 질서를 위해서 존댓말을 쓰자 하고 권고하고 지시하다. 이게 지시적인 방법이죠. 그죠? 두 번째 방식은 뭐예요? 증상과 관련하여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에서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상담된 자녀에게 가하는 부모에게 응? 이 지시적 방법 그죠? 이 폭력 가하는 부모들 많죠. 이 폭력을 가하는 부모에게 시간 동안은 절대 자녀를 떼지 말라고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가족선에서 부모를 위한 여기서는 치료 기법, 여기는 어떻게 돼서 자녀들에게 대한 치료 기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헨리가 지시한 지시나 과업을 줄 때, 여기서는 주의할 점과, 그죠? 여기 헨리가 제시한 지시나 과업을 주의할 점과 과업을 구성하는 지침을 각각 제시했어요. 명확한 지시는 뭐예요? 여기서 명확한 지시는 과업은 명확하고, 그죠? 명확성이 있어야 되고, 구체성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업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주어져야 된다. 전 구성원의 참여는 어떻대요? 여기서 전 구성원의 참여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과업에 참여하도록 지시합니다. 전 구성원의 참여는 뭐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과업에 참여하도록 지시한다. 그래서 결과 재검토와 이해도 향상. 이게 뭐냐?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과업 결과를 재검토하는 거예요. 내가 자신의 과업 결과를 수행하는 과업을 재검토하고 과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과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고 실행 가능한 과업은 뭐냐? 간단하고 실행 가능한 과업은 가족 구성원들이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간단하고 실행 가능한 과업은 어떻다? 이 과업은 가족 구성원들이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가족 특성과 환경에 적합한 과업은 가족의 특성, 시간 및 경제적 상황과 부합해야 한다. 자, 여기서 가족 특성과 환경에 적합한 과업은 뭐라고요? 가족의 특성이나 시간, 경제 상황과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자, 사례를 바탕으로 한 과업은 뭐예요? 과업은 조직 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더 깊이 있고 세심한 사례를 바탕으로 제시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시적 방법에 있어서 그죠? 현재 문제에 초점을 맞춘
그죠? 초점을 맞춘 과업은 현재 문제에 초점을 맞춘 여기에서는 어디에 있어 지금 201쪽에 있죠. 현재 문제에 초점을 맞춘 과업은 어디다? 과업은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현재 문제를 다루고 지금 현재 here and now 그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지 이 문제를 다루고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현재 문제와 연쇄 반응을 고려한 과업은 뭐냐? 현재 문제와 연쇄 반응을 고려한 과업은 과업을 구상할 때에는 과업을 구상할 때에는 현재 문제뿐만 아니라 과업을 구상할 때에는 현재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 나 지금 연쇄적인 반응과 과정을 어떻다?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자, 과업을 구상할 때는 어떻다? 현재 문제뿐만 아니라 그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연쇄적인 반응이나 과정을 같이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서 거기에 반응을 고려한 과업을 어,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자, 고된 기법은 뭐냐? 고된 체형 기법은 그죠? 내담자의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내담자가 힘들어하는 일을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직접적인 처방적이면서 개입 방법이다. 그러니까 고된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힘들어하는 일을 갖다가 여기다가 부과시키는 거예요.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법의 원리는 내담자가 자신의 증상을 포기하는 것보다 증상을 유지하는 것이, 그죠? 내가 포기하는 것보다 이 증상을, 내가 잘못된 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음, 내담자는 자신의 증상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전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증상이 슉슉슉 나타날 때보다 어떻게 된다? 거기다가 더 힘든 일을 갖다가 거기다가 맞춰주는 거죠. 되는 거죠. 나중에 이 증상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포기할 수 있는 전체를 가진다. 예시. 스트레스로, 스트레스 치밀어 오를 때마다 집안 청소를 3시. 너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있지. 그래. 그럼 너 집안 청소 한번 3시간씩 해. 힘든 과제 수요만 주는 거죠. 그러면 청소를,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3시간씩 청소를 하라고 그러네? 그럼 나 스트레스 아니야. 나 스트레스 없어. 나 코르티솔 분비되지 않아.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뭐야? 코르티솔이죠. 전문적인 용어로. 그래서, 나 스트레스 없어. 집안 청소 3시간 하느니 그냥 평온하서 내가 이 증상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불안을 겪는 내담자에게 음, 주말에 친구와 약속을 잡아 함께 외식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 주말마다 또 친구하고 같이 외식을 해야 돼. 이것도 번거로운 일이거든. 나는 쉬고 싶은 거야. 근, 어, 이 또 조건을 주네요. 내가 차라리, 아, 내가 스스로 잘, 유지를 하고 잘 나의 마음을 잘 정리정돈을 해야 되겠다. 라는, 여기서 고된 체험급의 증상을 포기하는 게 뭐다? 힘 부과시킴으로써, 포기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고된 체험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장 기법은 뭐예요? 전략 기법 중에서 비교적 부드럽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어요. 이는 증상을 가진 척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 도와주는 척하는 연기자 역할을 하는 연극을 하는 것은 유전. 그죠? 도와주는 척. 증상이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자녀가 가정에서 어떠한 충돌로 인해 분노 발작이 일으키는 상황이 있다 가정해 볼 때. 그 상담자는 이러한 분노 발작에 대해서 가정 내에서 여기서 잘 증상을 대처할 수 있게끔 어, 연극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게 분노 발작을 일으키는 영우의 역할을 맡기고 부모는 도와주는 역할을 연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에게 분노 발작을 해서 넌 영웅이야. 어, 너는 보스야. 라는 강한 역할을 맡기고 나는 옆에서 친구로서 도와주는 역할을 연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장 기법은 뭐예요? 지금 은유 기법은 가족이 자신들의 문제를 부끄러워하거나
토론하기 꺼리는 상황에서 비유나 이야기를 통해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 자, 은유기법은 뭐다? 가족이 은유기법은 가족이 자신들의 문제를 부끄러워하거나 토론하기 꺼리는 상황에서 비유나 이야기를 통해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의 실 문제로 갈등을 겪는 가족이 있을 때 치료자는 건설하는 도움이 되는 비유나 이야기를 어떻게 이 신뢰 문제, 부부가 지금 신뢰가 있어서 다 무너졌어요. 갈등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게끔 비유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부가 함께 건물을 짓는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서로를 믿고 협력하여 기반을 다지고 벽돌을 쌓는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신뢰가 높아질수록 만들어진 그 빌딩은 안정적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왜? 서로를 옆에서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신뢰로, 그죠? 믿음과 존경과 이걸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건물은 어떨까요? 잘 만들어진 완성품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건물을 짓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는 게 지금 어떻게 되겠어? 이 어떤 상황에서 비유나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이 은유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긍정적 의미 부여는 뭐예요? 긍정적 의미 부여는 가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증상, 행동을 가족이 가진 긍정적인 동기와 연결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가족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응집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하고 그래서 그동안 제 파괴적인 가족 계획을 무력화하는 거죠. 긍정적인 의미 부여를 그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행동이나 증상을 어떻게 돼 있어? 긍정적인 연결과 연결해서 같이 맥을 같이 해주는 거 설명해 주는 거서 남편 일자의 소실은 새로운 경력 기회를 탐색하거나 자기 스킬 향상시키는 새로운 계기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스펙은 어떠다? 새로운 계기로 받아들이지. 이게 긍정적으로 부탁해주는 거죠. 우울증에 있는 자녀, 지나치게 과부한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를 비난하는 아버지와 같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이러한 가족 게임을 계속해서 처방하면 특정한 날에 어떤 가족 모두가 모여서 자녀가 증상을 계속 나타내서 도와준다. 따라서 상담자는 부모에게 자녀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행동, 아버지가 아내를 비난 행동을 계속하도록 안내한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그러면서 이런 인식 변화는 저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가져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행동을 그다음에 상호작용을 조율하고 변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힘을 준다는 거죠. 자, 불변 처방 206쪽에 있죠. 불변의 처방 호르몬에서 진행되는 해로운 상호작용 일명 더러운 게임을 그러니까 더러운 게임이라는 거 뭐야? 계속 가족 내에서 안 좋은 그죠? 이런 상호작용 이 더러운 게임을 종료시키기에 활용되며 그도 일반적인 엮이는 가족 게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불변 처방은 기존의 가족 게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치료적 요인은 뭐래요? 나머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부모를 분리시킴으로써 기존의 가족 상호작용 패턴을 변경하고 그 다음은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안정된 동맹 관계를 형성하여 가족을 다시 결합시키는 게 불변 처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불변 처방을 따라서 가족 성원이 유연한 생활 방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경직되고 파괴적인 가족 게임을 쫓는 기법. 그죠? 그동안 이런 어, 학문 이런 걸 갖다 다 종식시키는 게 불변 처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순환적 질문은 가족의 증상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가족 게임에서 가족과 상호작용, 그다음에 행동 교환에 초점을 둔대요.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순환적 질문들은 진실과 명명에 기초한 가족의 신념 체계를 밝히는 데 활용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질문하지 않고 물어보는 방식이에요. 질문하지 않고 내가 아빠랑 논쟁에도 엄마는 어디서 뭘 하셨니? 그다음에 두 사람 관계를 직접 당사자에 묻자고 제3자에게 묻는 방식. 어머니 남편과 따님은 어머니 남편과 따님은 어떤 관계를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다음에 따님이 학교 가기 싫어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러니까 이게 뭐야? 가족들의 문제 상황에 또는 어떻게 관계성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정중하게 묻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순환 질문은 가족의 증상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에 있어서의 그 상호작용, 그다음에 행동 교환에 초점을 두는 방식이 순환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8장 전략적 가족 상담 및 치료를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한번 훑어보는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이중 구속, 그죠? 이중 구속이라는 걸 선생님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 가족 항상성 이러한 단어는 선생님들이 한 번쯤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